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뭘 알아볼 거냐면요. 강동구에, 올해 2019년 하반기,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입주 물량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냐? 뭐 쉽겠지만, 뭐 서울 부동산의 그 경기라든가 서울 부동산 시세 조정, 전세가의 동향,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투기 연인들하고 상관없더라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뭐 강동구 입주할 정도 되면 부동산 투기 어린이 수준은 아니겠죠. 뭐 거의 뭐 10억대잖아요. 뭐 이래 신도시는 뭐 5억대인가요? 5억에서 뭐 10억 사이겠죠. 그래서 뭐 강동이나 뭐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 뭐 레미안, 뭐 센트럴 아이파크, 롯데 캐슬, 아르테온, 센트럴 푸르지오 브랜드 자체가 막강하죠. 제 생각에는 거의 뭐 10억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전세값은 싸죠. 뭐 유래 같은 경우는 뭐 5억, 4억 7천, 4억 3천, 현재까지는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헬리오보다 센 강동 입주. 헬리오 시티가 입주 물량이 거의 10,000세대에 육박했죠. 뭐 9,500 얼마 몇 세대였죠. 이거보다 더 센 강동의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다. 그런데 하남이 역전세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자, 하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도죠. 서울이 아니죠. 그런데 강동에 입주하는데 왜 하남 부동산을 걱정을 할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남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한번 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요. 일단 뭐 강동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잠깐 임시적으로 하남 이쪽으로 이사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가 되면 다시 인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하남시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 예. 하남시는 거의 뭐 준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뭐 하남시도 자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남시 그 풍덕동인가요? 그쪽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물류창고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물류창고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하남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제3기 신도시 지역으로도 지정이 됐죠. 자, 강동 입주 물량을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그 송파 헬리오 시티보다 뭐 적긴 하지만 물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시면 레미안, 명일, 솔베뉴 1900, 고덕 그라슘, 고덕 신도시에 엄청난 물량들이 계속 잡혀 있죠. 고덕 그라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롯데캐슬, 고덕 아르테온,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자, 브랜드도 막강합니다. 물량을 총 합해보면 4천, 1000, 뭐 한번 해볼까요? 5천, 7천, 9천, 거의 한 15,000, 13,000에서 15,000 가구 정도가 되네요. 야,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저는 이게 적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부동산이 항상 올라가게 되면 항상 말하는 게 수요 공급 논리를 말하면서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죠. 근데 그 공급이 어디가 적냐, 어디가 많냐는 게 항상 논의의 주제죠. 강남 상구의 공급이 적다는 뜻인지, 서울 전 지역의 공급이 적다는 것인지, 항상 그런 논란이었죠. 자, 지금 강동 지역에는, 자, 송파 헬리오시티 이후에도, 자, 송파도 하남하고 가까워요.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요. 송파하고 멀지도 않아요. 하남하고도. 아마 대체제 성격이, 보완제인가요? 대체제인가요? 하여튼 무슨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일단 하남으로 쭉 사람들이 밀려갔다가, 뭐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이렇게 입주가 개시되면 다시 하남에서 쭉 빠져가지고 다시 강동구로 입주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분석을 보면 미사 강변 도시까지 역전세난이 뭐 걱정이 된다. 그러나 뭐 또 다른 사람은 송파 헬리오시티가 9,510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였지만 입주 쇼크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은 단기 쇼크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은 입주 물량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죠.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물량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하남시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한번 쭉 자세히 보시면 뭐 보세요. 뭐 대부분 근데 유래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갭 투자로 뭐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꼭 실거주만 자만 들어갔겠습니까? 부동산이 호황기 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놓고 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주인이 입주자를 찾지 못해 역전세 난도 현실화되면서 전세를 끼고 투자한 갭 투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이 말은 여기 그 미사 강변 신도시 이쪽 사람들도 강동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대거 이탈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자보다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투기연이들이 항상 선망하는 이놈의 다주택자들이 미사 신도시, 유래 신도시 뭐 이렇게 주택들을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추가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는 뜻인 건데 강동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여기에 사시던 분들이 아마 빠져서 다시 강동으로 입주하게 되면 유래 신도시라든가 미사 강변 신도시가 부동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예요. 현재 뭐 전세가는 뭐 미사 강변 신도시가 대장주 그러니까 대표 아파트가 미사 강변 푸르지오인데 32평형이 4억 원 그리고 3월 달에는 3억 9천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는 4억 5천만 원인데 거의 3억대까지 떨어졌다는 소리네요. 한 5천 6천이 떨어졌다는 소리네요. 전세가가. 근데 뭐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뭐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뭐 헬리오시티 학습 효과를 볼까? 헬리오시티 학습 효과가 뭡니까? 거의 만 가구 육박하는 이는 초대형 단지지만 입주 쇼크가 단기에 그쳤다. 그 원인이 뭐냐? 첫째로 뭐 단지 이주 수요. 이 재건축을 하려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겠죠. 이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9,510가구에 해당하는 초대형 단지지만은 빨리빨리 소진이 됐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러니까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실거주자들도 증가했다. 그리고 뭐 서울 지역에 뭐 워낙 구옥 아파트들이 많아서 헬리오시티라는 이런 초대형 단지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뭐 커서 이 지역 일대가 빨리 소진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또 일반적인 뭐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우 씨라고 알죠? 뭐 이분이 책도 많이 썼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번에도 뭐 책을 연거푸 쓴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책을 또 한 거 썼어요. 책 제목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헬리오시티 사례를 본 강동구 신축 주택 수요자들이 마음을 느긋하게 먹기 시작했다. 정작 강동구가 아니라 주변 경기 지역 전세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여기다 체크를 했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헬리오시티에 뭐 유튜브에서 지랄 연병들을 하죠. 뭐 헬리오시티에 폭탄이어가지고 망했다. 막 부정적으로 막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죠. 무주택자들이 거기서 또 난리 맞장구 치고. 그런데 헬리오시티가 뭐 단기간에 다 소화가 됐죠. 입주가 뭐 공실이 뭐 몇천 가구니 몇만 가구니 이렇게 난리 피다가 순식간에 다 해소가 됐죠. 중복 물량 빼면 실질적으로 미입주 물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게 현지 부동산의 뭐 분석이었죠. 이 사람 말대로 강동구에 워낙 그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입주 거주자도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소화가 될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헬리오시티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뭐 재건축 이주수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거주자들의 입주, 그리고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커가지고 강동구에 이렇게 새롭게 들어서는 레미안, 명인, 솔베뉴, 고독 그라시움, 고독 신도시에 이렇게 들어서는 거의 15,000가구 되는 것 같아요. 13,000가구. 이 가구들이 같은 방식으로 소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입주 물량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 특히 서울 강동구는.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남시다. 주변. 서울이 아닌 바로 주변 경기지역. 강동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기지역이 전세값이 하락세고 부동산의 그 가격이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준석
이분 말 많이 나오죠. 이분은 그냥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전문가라고 맨날 의견 내시죠. 이분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2020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므로 전셋값은 하락세가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 2월 입주하는 고덕 아르테온 거의 4,057가구, 그리고 2021년에 고독자이 1,824가구. 근데 뭐 1년 차이가 나죠. 1년은 긴 세월입니다. 뭐 1년 단위에서 이렇게 뭐 고독자이가 무슨 5,000가구도 아니고 1,824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할 물량은 아닌데요. 집주인 입장이냐, 뭐 전세 세입자 입장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강동구에 입주하는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뭐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고민이 되겠습니까? 실거주 하신 분들은 당연히 깔고 앉아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3주택을 샀거나 뭐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청약을 가족의 이름으로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당첨된 분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역전세의 난에 뭐 처하게 되거나 이러시면 골머리를 좀 앓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헬리오시티가 단기간에 뭐 그런 역전세난이 장기간에 그쳤다 이렇게 뭐 분석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보면 16,000가구잖아요. 보시면 강동구에서 2021년까지 16,000가구가 대기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강동구가 아니라 하남이라든가 주변 강동구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경기도 일대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강동구의 입주 물량인 강동구 주요 입주 단지 예정 물량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덕 신도시 많이 들어서네요.